잘 진단하고 또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을 많이 할 때는 그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충전을 좀 자주 받는 편입니다. 그 도민들을 만나서 오히려 제가 드리기도 하고 제가 받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받는 일이 더 많아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도민들로부터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 일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이런 그 점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있고 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가 있다는 것 이것이 힘을 좀 축적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이게 크게 뭐 두 가지인데 당장 그 삶의 문제에 부닥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조업을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데 조업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물질하러 가야 되는데 물질하러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회고 상태라든가 이렇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도민이 느끼는 그 개인이 느끼는 절박감이나 그런 느낌 그게 가장 좀 어렵죠. 당장 해결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근데 그런 일들도 그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좀 분석해보고 또 진단해 보다 보면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요인을 잘 찾아서 단기적 대응과 중장기적 대응을 적절하게 좀 해내면 그 부분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으면 아주 다행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 요구의 민원의 이제 양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는 조금 포괄적인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거시적인 거고 잘 살게 해달라. 좀 걱정 안 하고 살게 해달라. 이런 좀 거시적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삶의 문제에 직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 입장에서는 도민들께서 뭐 다 어렵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현재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체장이라고 한다면 지도자라고 한다면 비전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용기를 드릴 수 있고 희망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역할을 잘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항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뭐 있을 테고 저는 뭐 그런 시각과 관점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대부분의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저는 접근하고 싶은 거고 그건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복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어떤 일종의 행위, 뭐 투표를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진짜 이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저는 공항 관련 법률이라든가 우리가 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사항들을 쭉 검토를 해봤을 때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걸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따라 좀 다 다른 건데 고시 이전과 또 고시 이후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의 크기가 다르더라. 고시 이전은 권한의 크기가 좀 작고요. 고시 이후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는 권한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의 입장은 권한의 크기가 큰 과정에서 역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견 수렴의 결과는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그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시한 분들의 유형은 첫 번째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그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찬성을 하시는 분들 유형도 많고요. 반대를 하시는 분 유형도 많고요. 그 다음에 검증을 요구하는 분들의 유형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유형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의견을 최종 의견안을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저 입장에서는 그런 종합적으로 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저희도의 의견이 정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유형별로 묶은 내용과 그리고 검증 그 시민사회단체나 반대대책위에서 검증과 관련된 내용들을 크게 5가지로 좀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항공 수요 예측의 적정성이나 조류 충돌의 위험성, 법정 보호종에 대한 보호 방안, 그리고 숨고리의 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 용암 동굴의 분포 가능성에 대한 문제, 크게 5가지 검증 사항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용역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공항 이용 활용 방법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시설 배치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오폐수 처리와 관련된 의견이라든지 실제 들어왔을 때를 대비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건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제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구, 검증과 관련된 요구의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심도 있게 협조해달라, 검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과 또 하게 되었을 때 보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동시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지자체장에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일단은 고시를 해놓은 이후에 그 공항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좀 읽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는 이제 주민투표법 7조 그리고 8조에 규정된 내용이 있는 것이고 7조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국제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고 8조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했고
저희들이 뭐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도 확인해 봤을 때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의거한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구나 하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주민투표도 이게 의견이고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항공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부가 그런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고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환경영향 평가를 비롯한 개발계획이 수립에 있어서 지자체가 허가를 해야 될 사항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동안 반대대책위가 제기해왔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일단 반대위에서는 주민투표를 요청해 달라라는 명확한 입장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자체적인 주민 의사를 묻는 투표도 가능하셔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일단 요청은 안 하시는 걸로. 아니요, 일단 주민투표 요구가 가장 많다라는 의견은 이제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까지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는 않습니다만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승복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갈등의 양상이 찬반 갈등의 양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와 관련된 예산의 확보 문제, 그리고 주민투표의 주체 문제, 관리 감독기관의 문제, 선관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점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시된 이후에 네. 제주도가 다양한 허가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이 초부의 검증을 요구하는 이 상황은 이 의견은 그건 이제 실시계 환경영향 평가서를 국토교통부가 저희도에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에서도 검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의견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그때 노력해 달라. 환경영향 평가 단계에서 예, 아니 환경영향 평가서를 마련하는 용역 수립 과정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환경영향 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는 단계에서도 그건 제주도가 좀 더 주체적으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다고 한다면 더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진영 장관님한테 뭐 할 말은 없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매우 적절치 않은 장관의 행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1공항 갈등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시고 전직 지사로서 또 현재 중부처 장관으로서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대한 갈등 해소 방안이나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당연히 단체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어느 부처의 장관이 저희도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심지어 총리께서도 저의 면담을 받아주시고 저 의견도 들어주시고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도 수시로 만나주시고 외교부 장관, 산자부 장관, 환경부 장관 저의 만남을 거부하는 장관은 잘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원영 장관님이 그렇게 지사님이 요청을 네. 하시는데 거부를 하시는 겁니까? 만나지를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 간담회 뭐 일정을 잡으시는 아니 뭐 겁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그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차례 요청을 했고 여건이 마련되면 만나겠다라고 표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건 아직도 안 마련된 모양이죠. 결단 속에서 제출할 거는데 그런 내용을 미리 좀 말씀해 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아까 5가지 검증과 관련된 내용 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도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요구됐던 내용 아까 유형별로 해서 주민투표 요구, 반대, 그리고 찬성, 그 다음에 검증에 대한 요구의 내용이 돼 있다. 그 내용들을 가감 없이 저희도 전달. 일단 검증을 철저히 해달라는 예. 근데 지사님, 이게 강조하셨던 게 좀 빠진 게 아닌가 우려스럽기는 한데요. 어떻게 우려를 할 수는 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단계에서 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정에서 충분히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쉽게 생각하면 5가지 검증 요구와 관련돼서 문제가 없다면 공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찬성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는 분들이 그러한 검증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사를 표현하시고 의견을 전달하시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처음에 전환평 발표되고 기본계획안 발표됐을 때그 지사께서 전의 전환평이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하신 검증의 의미가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의미의 검증일까요?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검증의 시기가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어느 시기에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헌법 개정 충분히 논쟁적 사안이기 때문에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제 됐으면 이거 뭐 너무 빨리 됐어 이거 이거 그 오히려 그 전반적인 관심을 끄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할 정도로 행안위가 너무 빨리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 법사위라는 것은 자구 체계나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지 상임위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러긴 어려운 구조입니다. 근데 법사위원 중 이제 그 법조인들도 이제 있고 법률적 체계가 맞냐 하는 뭐 이런 질문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차관의 답변 과정에서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행안위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조금 무시되는 듯한 표현이 들어갔던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어제 상황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고 향후 정기국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지고 수렴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반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자신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죠. 하긴 하는데 너무 급한 건 아닌가 뭐 이런 근데 생각이 좀 2006년에 특별자치 출범한 이후에 단 한 번도 행정체제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됐던 적이 없죠. 17년 동안 계속 논의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걸 명확하게 종식시키지 못하게 되면 언제까지 이 문제 가지고 저희 지역 사회가 에너지를 낭비해야 됩니까? 저는 에너지 낭비라고 봅니다.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하고 현재의 산업을 이야기하고 우리 도민들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공무원 조직의 행정체제 문제 가지고 지금 지역사회가 온통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빨리 끝내야 된다고 보고요. 충분히 그동안 많이 논의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 결론이 나면 그 결론대로 승복하고 빨리 정리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좀 피곤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가져가는 것. 그런데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하는 시대에 대해서 좀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있는지, 또 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있고, 경기북도 특별자치도가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충청권 광역 지방정부가 논의되고 있는지 고민을, 그 흐름이 왜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로 가고 있는지, 왜 이 정부에서는 지방정부라고 지자체를 호칭하고 있는지, 지방정부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지 않고 가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있고 강원도만 도청만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거예요. 우리는 전체가 적용되고 있는 건데 강원도는 이 광역 단위만 지금 특별자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초는 그대로 놔둔 채. 기초는 아직 특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뭘 접근하고 있습니까? 기초에 대한 특례를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특별자치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초 체제를 가진 상태에서 기초에도 특례를 준 상태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초자치단체 다 내놓고 특례를 가져오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그냥 기초자치단체 가지고 특례도 가져가고 도도 특례 가져가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강원특별자치도나 전북특별자치도 지금 어디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전시특별자치도를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4,600건의 권한위원을 갖고 왔는데 이거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보다 더 많은 거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만큼 잘해왔으니까 우린 그냥 있자?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지방시대를 저는 열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또 그만큼 잘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일부에서는 특별자치도 뭐 폐지 아니냐 후퇴 아니냐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생겼고 전북이 생겼고 이제 출범하게 돼 있고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특별자치도와 연대의 힘을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운 법안을 제출할 때 강원도의 힘을 빌릴 수 있고 전북의 힘을 빌릴 수 있고 세종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이 연대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미. 이것이 특별자치도의 성과죠. 성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성과가 있다. 그 토대 위에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지방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들었던 분 아닐까요? 만들었던 분들 중에서 아주 뭐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경실 전 시장님은 글쎄요, 뭐 제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적절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그게 또 나쁘지 않아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저는 논쟁이 좀 더 격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반도 좀 더 분명하게 논의가 되지고 그래야 주민투표가 성사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그래 다 좋아요 하다 보면
아무도 투표를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논쟁이 좀 더 촉발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상황에 대해서 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잘 판단하리라고 보여지고요. 의회의 판단이 존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청년 정치인이 성장하는 그 시스템이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것도 저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었다면 기초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때 더 쉽게 갈 수 있고 또 누구나 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기초가 없는 구조에서는 모든 걸 걸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모든 걸 걸지 않아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청년들도 부담 없이 저는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는 섬이라는 그 지역적인 공간적 범위에 한계가 있는데 이것이 갖는 그 제약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자리 자체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유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좋은 인재는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 정치인들을 키워내기도 좋은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죠. 좋은 인재들이 여기에서 비전을 수립하면서 더 크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청년 일자리 저희들의 건실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육성되어지고 그런 속에서 다양한 길로 도전하는 그런 청년들이 좀 많은 제주, 제가 꿈꾸는 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4년 후, 저는 한 3년 후를 먼저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임기가 그렇게 걸려 있으니까 3년 후에는 기업들이 대단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좀 그려봅니다. 지금은 우주산업과 관련해서는 한화 시스템이라든가 베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뭐 컨택, 아이옵스, SIIS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지만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이제 저희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기업들이 좀 생기고 있고요. 실제 공장이 가동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 되면. 1000명 이상의 인력이 그 시점 되면 이미 제주 지역에서 고용이 일어나고 조립이 이루어지고 발사가 이루어질 발사체가 가동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상국 서비스는 뭐 아주 일상이 되게 될 것이고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주 체험, 이게 발사하는 걸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관광객들이 대단히 늘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소와 관련돼서는 이미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든가 SKENS라든가 우리가 3메가와트 실증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있고 올해부터 진행되는 12.5메가와트 실증 사업이 있습니다. 450억 규모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1단계에 참여했던 기업에 플러스가 되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30메가와트 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2,500억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로서는 놓치기 어려운 거죠. 그린수소의 글로벌 허브라고 주창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따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는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린수소 생산과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제주에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30메가와트는 2026년부터 6년 동안 진행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략 10년 동안 계속 수소 생산 실증 사업은 국가가 책임져서 민간과 협력하면서 진행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된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엔 알리백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과 알리백 계약을 재생에너지 계약을 했습니다. 알리백 때문에 한 것이죠. 아모레퍼시픽이 만들어내는 화장품은 알리백을 실려는 화장품이다. 그래야 유럽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련 기업들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업, 여기서 제조하지 않더라도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우리나라 중견기업들 대단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제주로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게 실현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조업 비중이 지금 현재 3.9%인데 10%대로 확대돼야 한다는 저의 비전도 연동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주 산업도 제조업과 아까 연계되어 있고, 이런 알리백과 관련된 산업들도 제조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빨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더 준비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조업이 일정 정도 성장세가 확인되게 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더 많이 확보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 유출은 좀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유입은 더 20대에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GRDP에서 차지하는 변화의 폭이 있게 될 것이고, GRDP 규모 자체가 커지게 되겠죠. 그것을 상상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수소 생산과 관련된 문제는 제가 현장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수소 생산해서 지금은 생산을 완벽하게 하는데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걸 모아야 되는데 순도 검사를 했는데 순도가 99.9%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수소 순도 자체가. 그런데 생산하는 단계에서 그게 장마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분 함량이 체크가 돼서 그거를 개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분 함량이 제거가 됐습니다. 순도 99.9%를 달성을 했고요.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근데 이 생산해서 이것을 큐브 트레일러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큐브 트레일러에 실어서 함덕 충전소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큐브 트레일러로 이렇게 이송하는 과정에서 다시 수분 함량이 다시 조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잡는 그 작업을 어제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기대는 다음 주 정도에 잡힐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에서도 수분 함량을 제거를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어렵지는 않겠다라는 게 기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만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지역에서 그런 기술을 갖고 있거나 이런다면 얼른 가서 뭐 어떻게 한다, 여기서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선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생각보다 늦어지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산과 이송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정도에 발표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중문 골프장이라기보다는 중문 관광단지입니다. 관광단지 전체에 대한 내각의 방침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느 한 부분은 좋고 어느 한 부분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난 7월 며칠 날인가요? 7월 초에 아마 그 중문 관광공사에서 매각 협상과 관련된 문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미 그 전에 3월 달에 한번 관광공사 사장이 도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논의를 좀 실무적으로 좀 준비를 하자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저도 뭐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이제 실무적으로는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논의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공식적으로 7월 중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이. 저희 측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실무협의회 단장으로 할 생각이고요. 인수협의회도 좀 그 실무협의회 분과를 좀 구성 8개 분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라든가 변리사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회계사, 감정평가사 이런 부분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분과를 좀 운영할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협상 시한은 2026년 12월 말까지 할 생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단지 조성 과정에서 이제 토지 수용에 의해서 형성된 조성된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원칙과 기조를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7월 31일 아마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8월 1일 날 그 아시안 시장 포럼이 방콕에서 아니죠. 자카르타에서 시장 포럼이라는 건 시장 도지사 포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기 참석을 하고 아시안 플러스 알파 정책에 대해서 제가 기조 강연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초에 3일 날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수산물 수출 관련 마케팅과 업무 협약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다낭 그 시와 실무 교류 협력을 체결하는 이런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8월 5일 날 경에 이제 되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국 단체 관광객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베이징 직항 노선을 지금 했는데 좌석이 탑승률이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래서 탑승률을 높이는 게 가장 큰 관건이어서 베이징 시민을 대상으로 한 그 제주관광 설명회를 제가 직접 가서 중국 측 관계자들을 좀 모시고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단체 관광과 관련돼서 그 전에라도 좀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결정이 나면 난 대로 결정이 안 나면 또 좀 더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중국 지도부에게 좀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